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1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가족들을 다시 찾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어요. 사실 전 결혼을 했던 유부녀였거든요. 하지만 믿었던 남편 놈은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고 말았고, 거기다가 시어머니와 시누는 제가 고아란 이유로 무시하며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그때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가족을 찾으며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은 남편과 저를 괴롭혔던 시모와 시누에게 저를 대신해 복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려 보려 합니다. 제가 가족을 잃어버렸던 것은 7살 무렵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작은 야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두 분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겠다면서 혼자서 무작정 버스를 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저는 바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쯤에는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크면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지만, 워낙 어릴 때 일이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충격 때문인지 지연이란 제 이름 빼고는 집 주소며 엄마 아빠 이름이며 전부 까먹고 말았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해 대학도 나오게 되었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법 능력이 있었는지 실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남편에게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랑 시누랑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제법 높은 연봉도 받고 있었지만 아직 남편 형편상 저희가 결혼해도 따로 독립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나와서 살게 되면 시어머니와 시누 여자 둘만 살게 되니 남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누 전부 남편이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 끝에 저에게 살며시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자기야, 내가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결혼해서 돈 모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아도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가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자는 이야기야? 아,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하긴 요즘 누가 시댁 식구랑 살려고 하겠어. 그러면 우리 좀 무리가 돼도 신혼집 알아봐서 나와서 살자. 나도 자기 불편한 거 싫으니까. 아니야. 나 자기 식구들이랑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우리 형편상 지금 나와서 사는 게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 혼자 자라서 그런가 가족끼리 북적거리고 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어머님이랑 자기 동생이랑 같이 살아보자. 일단 살아보고 서로 힘들다 싶으면 그때 나와서 살든지 해도 되잖아. 그게 정말이야?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역시 자기가 최고야.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전 가족에 대한 로망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과도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고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별말 없이 잘해주던 두 사람이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돌변을 했던 겁니다. 고아인 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가 고아란 이유로 괴롭히며 시집살이를 시켰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왔더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녁이며 청소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들볶기 시작했으니까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온 거야? 네 시애미를 굶겨주길 작정이냐? 일단 빨리 저녁 좀 하고 그 집에 청소기 좀 돌려라. 아주 집이 형편이 없어. 고아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겨우 결혼 허락해줬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걸 며느리라 받아줬으면 네가 알아서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손등에 흉터는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아주 볼 때마다 징그러워 죽겠네. 엄마 말이 맞아. 언니는 그 흉터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거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만이라도 제발 장갑이라도 좀 끼고 다니던지 하세요. 그리고 저도 언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밥 좀 차려주시고요. 늦게 먹으면 살찐다는데 저 살찌면 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두 사람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냥 늦은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시어머니며 신우며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그리고 제 손등에 있던 흉터가 심한 것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화상 흉터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조차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는 저에게 트집 잡을 시비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놀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온 건데 그러면 회사 잘리든 말든 저보고 어머니 밥 차려주기 위해 회사에서 중간에 나오란 말씀인가요? 그렇게 배가 고프면 어머니나 아가씨가 직접 차려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거라니.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제 손등의 흉터 그렇게 심하지도 않거든요? 뭐야, 이게 고아인 거 내가 착해서 차산한다 치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지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고마워하질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엄마, 오빠 오면 당장 이러자. 언니가 엄마랑 나랑 굶기고 괴롭혔다고 말해버리자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괴롭히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괴롭히는 걸 남편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보게 되었고 크게 화를 냈으니까요. 둘 다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왜 우리 결혼하고부터 엄마랑 선미 너 우리 집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솔직히 가진 것도 없고 시어머니의 취업도 못해서 놀고 먹는 백수 신우 있는 집에 누가 시집이나 오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지연이나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두 사람한테 용돈 주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이랬다가는 나 엄마랑 선미 너 굶어 죽든 말든 직구해서 나가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무리 엄마랑 동생이라도 나랑 평생 살아줄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절대로 못 본다고. 그 후로 시어머니며 신우가 저에게 함부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저랑 같이 있을 때뿐이었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남편 덕에 힘든 시집살이도 견디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다정했던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실은 남편과 저의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여러 노력도 해보고 병원에 가보았는데도 도무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해서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7년 정도 되었을까.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저를 막대하며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절 괴롭혀도 막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편을 들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의 갑작스레 변한 행동에 의심을 하긴 했지만 남편 놈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시집살이에도 남편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는데 남편 놈이 저를 배신하며 뒤통수를 쳤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남편이 연차를 쓰던 날 남편 차를 빌려 타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 놈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던 거죠. 저 몰래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며 남편 놈과 상간녀는 아주 좋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자기 차 안에서 만나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자기 마누라가 블랙박스라도 확인해서 우리 바람 피우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무 걱정하지 마. 집사람 멍청해서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하니까. 아직도 내가 지를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으라고. 알겠어. 나 그러면 자기만 믿는다. 정말이지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시모와 신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 생각에 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 몰래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며 악독한 시모의 시누이니 제가 이혼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을 찾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결혼 생활이며 먹고 살기 바빠 생각하지 못했지만 알아보니 실종자 지원센터라고 거기에 유전자를 등록하면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최근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 놈과 이혼하면 바로 가서 유전자 등록을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며 연애를 시작했던 겁니다. 친구의 부탁에 가기 싫은 무슨 유기견 보호센터에 따라가 봉사를 하러 가게 된 것 같은데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그것도 부모님은 건물주의 의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죠. 돈 많은 조건 좋은 남자 만났다면서 시어머니나 신우까지 아주 좋아 죽으려 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나는 네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이참에 남자친구한테 잘 보여서 결혼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 성격 있는 거 절대 들키지 말고. 당연하지, 엄마. 내가 지금 오빠 앞에서 내숭 떨면서 얼마나 착하고 조신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빠 의사란 사실 알자마자 어떻게든 꼬셔서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니까. 엄마, 두고 봐. 내가 결혼해서 빼먹을 거 다 빼먹을 생각이니까. 오빠가 벌어오는 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로 신우는 얼마 후 그 의사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나 신우며 예비 시매부가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며 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남편 놈이랑 이혼할 거고 아직 제가 남편 놈과 이혼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죠. 그렇게 예비 시매부가 오고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못하는 건지 저를 자기 하녀처럼 부려먹으려 했습니다. 애미 너
지금 어디 앉아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니? 우리 귀한 사이가 왔으면 넌 밥 먹을 생각 말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여보, 제대로 좀 하지 못하겠어? 이러다가 우리 매자가 기분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때 생각은 어디 이혼할 때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국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희 신우 같은 사람을 만나는 예비 시매부를 보며 저희 신우와 똑같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경우도 있고 주변도 챙길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는 예비 씨 매부 앞에서 착하게 보이려고 저에게 뭐라고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시모와 저희 남편 모습이 이상했는지 제 편을 들면서 저를 챙기려고 들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머님,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세상에. 박서방, 이렇게 사람도 챙길 줄 알고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런데 박서방,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원래 며느리 시키는 게 맞는 거니까. 시모의 말에 예비 시매부는 그 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러 간 것인지 예비 시매부가 왔는데도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었고 시모와 신우는 거실에서 예비 시매부 먹일 과일을 깎는다며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자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 저를 보더니 예비 시매부가 와서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아주머님, 오늘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그나저나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그럼요. 제가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이나 먹었잖아요. 아무튼 다음부터 제가 오게 되면 아주머님께 피해 안 가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네, 그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일인데 예비 시매부는 감사 인사도 할 줄 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착한 사람이 저희 신우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결혼해 저희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이용만 당하며 고생할 것이 눈에 훤했으니까요. 저한테 했던 짓을 예비 시매부에게 하지 말란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편 놈이랑 이혼할 거 예비 시매부를 만나 신우랑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그래도 결혼을 할 것인지 선택은 예비 시매부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해서 저는 예비 시매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예비 시매부가 어디 아프면 연락을 하라며 저에게 명함을 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말에 예비 시매부와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쁜데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주머님께서 보자고 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저희 아가씨랑 상견례 날짜까지 잡힌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가씨를 많이 사랑하시는 건가요? 예? 갑자기 그건 왜요? 당연히 많이 사랑하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한 거고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동진 씨가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 해주는 말이니까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심각한 내용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 이용하고 돈으로만 평가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님이 저 무시하면서 괴롭히는 거 보셨죠? 사실 그날 동진 씨 있어서 안 그랬던 거지 평소에는 시어머니랑 같이 아가씨가 저 고아라며 무시하고 괴롭혀요. 그리고 동진 씨 의사인 줄 알고
저희 아가씨가 일부러 접근한 거고요. 저희 아가씨가 동진 씨랑 결혼하는 것도 동진 씨가 좋아서라기보다 돈 잘 버는 의사의 집도 잘 사니 그 배경 보고 결혼하는 거고요. 저희 아가씨가 동진 씨랑 결혼하면 동진 씨한테 빼먹을 수 있는 거 전부 빼먹을 거라고 제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저도 그날 선미 집에 가서 장모님이 아주머님한테 하는 행동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님이 그렇게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선미 보면서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선미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선미가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결혼도 선미와 더 서로 알아본 다음에 하는 거로 좀 미룰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일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시기 힘드셨을 텐데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주시고 감사해요. 아니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동진 씨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말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잘 판단해보고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모든 이혼 준비를 마치고 시댁에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야기에 신우와의 결혼을 고민하는 것 같던 예비 시매부가 신우와 결혼을 할 생각인지 예정대로 상견례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비 시매부의 결혼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니 괜히 못된 저희 신우와 결혼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놈과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동안 당했던 걸 복수도 할 겸 이혼 통보를 사돈들이 보는 앞인 상견례장에서 하자 싶었던 거죠. 남편 놈과 시어머니와 신우가 어떤 인간들인지 밝히고 제대로 창피를 주면서요. 못되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세 사람에게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저는 가방에 이혼 서류를 챙겨 남편과 시댁 식구와 함께 상견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비 시매부의 부모님을 보자마자 제 흉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 이제야 두 분을 뵙네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 며느리인데 얘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서 그런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이 착해 고아인 며느리를 거뒀습니다. 불쌍한 거 저라도 거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네, 그러시군요. 예비 시매부의 부모님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흉을 봐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그 사실도 모르고 혼자 좋아서 계속해 떠들어대기 바빴죠.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아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는 순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레 예비 시매부의 엄마가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손을 벌벌 떨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이 손등의 화상 언제 생긴 거예요? 사부인 보기 흉측하시죠?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화상이라고 하는데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우, 그러게 저 흉물스러운 거 안 보이게 내가 장갑이라도 끼고 나오라니까. 내 말을 안 들어서 사부인 마음 불편하게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지금 당신한테 물었어? 그 주둥이 닥쳐! 사부인, 닥치라니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비 시매부 엄마는 저희 시어머니의 말은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잡고 있던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매부 아빠까지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초면에 저희가 이러면 실례라는 거 아는데 이 손등 흉터 언제 생긴 건지 제발 말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 좀 해요. 그래요. 저희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장견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손등 흉터를 묻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전 용기 내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사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일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부모님과 살 때였는데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었어요. 아마도 제가 7살 때쯤 일인 것 같은데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우니 부모님 두 분이 야채 가게를 하며 밖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날도 제가 남동생이랑 같이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늦은 저녁이 돼서도 부모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일 있든 가스불은 어른들 없을 때는 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동생이 너무 배고프다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스불을 켜서 라면을 끓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라면이 다 끓고 옮기려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급해서 냄비를 맨손으로 들려고 하다가 뜨거워서 놓치는 바람에 손이 크게 데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우는데 부모님이 그때 바로 돌아오셔서 제 모습 보고선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어린아이 살인이 연약해서 그런지 손등에 있는 흉터는 남고 말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게 나비 모양으로 흉터가 남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손이 좀 얼룩덜룩해요. 혹시 다른 건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도 좋아요. 남동생이랑 저랑 1살 터울이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돌봐줘서 그런지 저를 정말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남동생 보고 누나쟁이라고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누나쟁이? 그리고 또 다른 건요? 그때야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에서 울컥하는 게 자꾸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드는 제 감정은 남편 놈이랑 이혼하려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신우 상견례장에서 어쩌면 그립고 그리웠던 부모님과 남동생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비 시매부 부모님이 저에게 어릴 적 기억에 대해 꼬치꼬치 물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리운 눈빛을 가득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항상 핑크 공주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워낙 핑크색 옷이며 인형이며 핑크색인 물건이나 장난감을 좋아하니 붙여주신 별명인데 집안 형편이 안 되니 예쁜 옷이나 인형은 못 사줬지만 핑크색이 들어있는 색종이는 원 없이 사주셨어요. 우리 딸 지연아. 너 내 딸 지연이 맞지? 어쩐지 우리 아들이 아주머님 될 사람 손에 흉터가 있는데 구하라고 하고 우리 딸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우리 딸이 맞았어. 여보 맞아.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연이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지연아. 그러면 두 분이 제 부모님이란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동진 씨가 제 남동생이고요. 두 분이 정말 제 부모님이 맞느냐고요? 그래 지연아.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우리 딸, 우리 공주님.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누나, 정말 우리 누나야? 누나 내가 누나를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동진아. 저희 가족은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또 확인하고 확인했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신우며 시어머니의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언니가 우리 동진 씨 누나면 나 동진 씨랑 결혼할 수 있는 거 맞아? 우리가 언니 시집 왔을 때부터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구박했는데 나 의사랑 결혼해서 팔자 피나 했는데 이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 말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했던 짓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쟤 애 못 낳는다고 매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닥달했었는데 지연이가 우리 박서방 누나인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해주는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엄마랑 선미 너 왜 그랬어? 그러게 내가 적당히 좀 하라고 했지? 부자 부모의 의사 동생 찾았다고 엄마랑 선미 너 때문에 지연이가 이제 나랑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오빠는 뭐 잘했어? 오빠도 요즘 언니한테 함부로 굴지 않았어? 구박하고 눈치 주고 늙어서 꼴 보기 싫다고 뭐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우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앞에서 이상한 헛소리해서 나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안 그래 여보? 당신이 부모님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것도 부자 부모님의 의사 동생의 이게 무슨 횡재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에게 정말 잘할게. 나도 앞으로 지연이 너에게 잘하마. 시험이라고 괜한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떠받들며 살마. 네가 이렇게 의사 동생까지 둔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지연이 넌 예심도 많고 착하니까 내 부탁 들어줄 거지? 언니, 그동안 저도 잘못했어요. 그동안 언니 고아라고 무시하고 예의 없이 굴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라도 우리 친하게 지내요. 제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언니랑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언니, 저 동진 씨랑 결혼하면 제 형님 됐다고 제가 언니한테 했던 것처럼 저한테 괴롭히면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앞으로 우리 잘해봐요. 세 사람의 모습이 역겨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더니 저희 남동생이 신우랑 결혼할 의사의 부모님이 잘 사는 건물주란 사실을 알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담아 이야기했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잘해보긴 뭘 잘해봐. 당신들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니들처럼 개차반인 것들이랑 잘해볼 것 같아? 어머니랑 아가씨 매일 제 손등에서 흉터보고 흉물스럽다느니 징그럽다느니 하면서 놀리고 저 가족 없는 고아라고 매일 무시하면서 괴롭혔죠? 내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매일 일 시키고 부려먹었던 인간들이 누구인데 어디서 그런 헛소리야? 그리고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바람이라니. 내가 언제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놈이 바람 피웠던 증거가 담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랑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야? 내가 사실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엄마랑 아가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집구석에 사이가 되려는 동진 씨,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상견례장에서 당신이랑 이혼하자고 하면서 당신부터 어머니랑 아가씨가 어떤 인간인지 밝히고 이 결혼 막으려고 따라온 거였어. 내가 미쳤다고 아가씨 같은 인성 쓰레기에 내 동생 이용하려고 결혼하려는 인간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또 결혼해서 내 동생을 나처럼 얼마나 괴롭히면서 부려먹으려고? 절대 안 되지.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결혼 절대 못해. 동진 씨 누나로서 결사반대라고. 그리고 오늘부로 그지 같은 당신네들 집구석에서 나올 거고 쓰레기 같은 남편 놈이랑도 끝이야. 당신이랑 영원히 안녕이라고. 아니야. 안 돼,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바람을 피우려고 피웠던 게 아니고 그 젊은 것이 먼저 날 꽃이지 뭐야. 내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힘들어서 그래서 잠깐 마음이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랑 결혼할 사람은 언니가 아니고 동진 오빠인데 동진 오빠 의견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의견은 아직 저 듣지도 못했는걸요? 동진 오빠, 저 아직 사랑하죠? 저랑 결혼하는 거 맞죠? 그래. 어차피 우리 딸 결혼할 사람은 우리 박서방이다. 그러니까 지연이 네 의견보다 박서방이랑 여기 계신 사돈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박서방, 안 그래? 아이, 사돈,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시댁 식구들과 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남동생과 부모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 결혼 못하겠는데요. 우리 누나 아니었으면 당신들 본색도 모르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뻔한 거잖아. 그리고 선미 너 그동안 우리 누나 괴롭히고 시누이 노릇하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살았지? 그래놓고 내 앞에서 온갖 착한 척하면서 연기를 했어? 생각만 해도 정말 역겹다. 미안하지만 전 이 결혼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 누나 잃어버리고 한시도 잊은 적 없고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날 얼마나 예뻐해줬는데 그런 소중한 우리 누나 괴롭힌 니들 같은 것들 난 필요 없어. 전부 끝이야. 오빠, 제발 이러지 마.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상견례 하기 전에 우리 누나 만나서 선미 너가 나 조건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 전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네가 그렇게 우리 누나를 고월하며 무시하고 괴롭혔다면서? 그래서 오늘 자리도 너랑 정말로 결혼하려고 보자고 한 게 아니고 너랑 끝내려고 보자고 한 거였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처음 봤을 때 고아라고 하고 손등에 있는 상처 보고 혹시 우리 누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부모님께 직접 말하면 혹시 내가 설레발치는 걸 수도 있어서 우리 친누나 맞는지 부모님에게 보여주려고 이 상견례 취소 안 하고 만난 거였고 이 뻔뻔하고 추잡한 것들! 감히 우리 딸한테 그래놓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우리 딸 괴롭힌 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딸이 싫다고 해도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시킬 거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내게 만들 거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딸 괴롭힌 니들 전부 따끔한 맛을 보게 해주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이 니들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을 생각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 이렇게 착한 애가 식구로 들어왔으면 잘 지낼 생각은 못할 망정 아무 죄 없는 애를 구박하며 살았어. 귀한 내 딸 우리가 데리고 가겠어. 우리 딸이 너희처럼 콩가루에 개념 없고 무식한 집안 둘 수 없으니까. 우리 딸이 너 같은 인간들에게 당하면서 살아온 걸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이것들아. 이거나 처먹어라. 마지막엔 저희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식탁 위에 있던 물주전자를 들어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신우까지 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남동생은 알아서 제 가방이며 엄마 가방까지 챙겨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견례장에서 나오기 전 남편 놈에게 이혼 서류를 날리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줌마, 나보고 애 못 가진다고 뭐라고 했었지? 그동안 아줌마 인생이 불쌍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애 안 생겼던 거 아니거든?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아줌마 아들이 불임이래. 나보고 아이 못 가진다고 하자 있는 인간이라고 했지? 내가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 하자 있는 인간이라 애가 안 생겼던 거였어. 아줌마 영원히 친손주 보기는 글렀다고. 알겠어?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고자란 소리야? 아이고, 우리 김씨 집안은 부자 며느리의 의사 사위도 잃고 이대로 끝장나게 생겼네. 완전히 망했어. 저는 그때 왜 그토록 저와 상관없는 예비 시매부의 결혼을 막고 싶었는지 알게 되었죠. 저 스스로는 몰랐겠지만 이미 제 마음은 예비 시매부가 제 동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뭐 그전에 제가 예비 시매부의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란 걸 알게 되어 일이 해결되었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 가지 않고
저희가 살았던 집을 떠나지 않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버신 후 살던 집을 전체를 사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나 봐요. 잘 살게 된 것도 저를 다시 만났을 때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사셨고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더욱이 집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저를 위해 제 방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는 분홍색 침대며 가구며 인형하며 어릴 적 제가 꿈꿨던 공주방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이미 저는 이렇게 훌쩍 커버려 어른이 되었지만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랑 아빠는 계속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저를 잃어버리고 전국 보육원이란 보육원과 경찰서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실종자 가족지원센터에 저를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도 곧 유전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거죠. 저희 가족은 제 방에서 다시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 동진이까지 이렇게 다시 찾게 되고 이거 정말 꿈은 아니죠. 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꿈이면 절대 안 되지. 우리 딸을 어떻게 찾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네 가족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 우리 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젠 엄마랑 아빠가 우리 딸 지켜줄 거야. 엄마, 나도 앞으로 우리 누나 지켜줄 거야. 어릴 때는 내가 어려서 받기만 했지만 이제 나도 다 컸고 누나한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도 실컷 해주면서 살 거야. 모두 정말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그 후 저는 부모님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남편과 시댁을 향한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는 남편 놈과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며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도 전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놈은 살던 빌라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죠. 사실은 저희가 살던 빌라가 결혼한 후 제가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랑 남편 돈이랑 합쳐서 산 집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살면서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를 돌보며 같이 산 데다 저도 계속해 사회생활을 했기에 기여한 부분이 컸고요. 그리고 남편 놈은 빌라를 팔아 재산 분할하고 남은 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신우까지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니 남편 놈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대출을 받아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엄청난 일은 그 뒤에 일어났죠. 전 남편과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들은 소식인데 전 남편 놈이 회사에 잘리게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아주 제대로 통쾌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 놈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도 가정이 있던 유부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변호사를 시켜 몰래 상간녀 남편에게 상간녀가 저희 전 남편과 바람 피운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상간녀 남편은 눈이 뒤집혀 전 남편 놈 회사에 찾아가 제대로 깽판을 친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 놈의 멱살을 잡고 쪽이란 쪽은 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놈이 쪽팔려서 더는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된 이유도 컸지만 잘리게 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전 남편 놈 회사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전 남편 놈 회사 사장님도 젊은 시절 남편분이 바람 피워 고생을 하다가 이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남편의 행동을 참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전 남편 놈이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애처가라 저한테 잘하는 척 연기를 해서 전 남편 놈이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상간녀 남편이 전 남편 놈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는 바람에 전 남편 놈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고요.
돈이 없으니 좁은 빌라를 팔아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 놈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미 남편 놈이 한 짓이 주변에 소문이 다 나버렸고 나이가 있으니 더는 뽑아서 써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 남편 놈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게 되었고 시모는 써주는 곳이 없어 폐지를 주우러 다니며 신우도 식당에 나가 그릇 닦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해서인지 자꾸만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랑 시모와 신우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세 사람 다 몰골이 제대로 말이 아니었죠. 아주 비렁뱅이가 따로 없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돌아와 주라. 당신 떠나고 나니까 집이 엉망이야. 제대로 집안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엄마랑 동생 책임지며 살기 너무 힘들어. 내가 전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 몸만 오면 된다고. 지연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 구하라고 무시하고 우리 아들이 하자 있는 줄도 모르고 너 보고 불임이라고 애 못 가진다고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하마. 주변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니? 네가 잘 사는 집 딸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구박한 우리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더라. 괴롭히지만 않고 중간만 갔어도 지금 네 덕에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지발로 복을 찾다고. 내가 아직도 너 놓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아까워. 언니 저도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릇 닦으러 나가서 매일 사장님한테 욕먹는 것도 지겹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오빠랑 다시 살아달라고요. 하지만 그런 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건 저뿐만 아니었죠. 저희 아빠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와서는 세 사람에게 부어버렸으니까요. 이것들이 지들 잘못한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와서 행패야? 니들 같으면 니들 같은 것들을 다시 가족이라고 받아주고 살 수 있어? 지금 누굴 다시 고생시키려고 같이 살자고 떠들어?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세 사람에게 소금을 뿌려버렸고 남동생은 세 사람을 보자마자 경찰에 전화를 해버렸죠. 전 남편과 시모, 신우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면서요. 결국 세 사람은 도망가 버렸고 그 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까지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찾고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어요. 썰TV 구독자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